네, 안녕하세요. 2014년도에 KT를 명예퇴직한 오창근이라고 합니다. KT에서 24년 정도를 근무를 했었는데, 그 경력의 절반은 그 본사 쪽에서 마케팅 기획 업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절반은 그 전화국이라고 하죠. 그 현장에 내려와서 영업 쪽, 영업팀장을 했습니다. 퇴직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일단 저는 그때 당시에 아들이 이제 49살이었고, 이제 제가 49살 때 퇴직을 했는데, 아들 녀석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제 처도 같은 직장을 다니다가 제가 같이 퇴직을 하자, 내가 먹여 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같이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 그리고 비장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KT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라이프 플랜이라고 해서 그 이틀짜리 교육 과정이 그 전에 이렇게 매월 개설이 됐었고요. 이제 저도 그 과정에 참여를 했는데 불과 1년 전에 참석을 했으면서 제가 퇴직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되게 창업 교육 그리고 은퇴한 선배가 와서 살아왔던 이야기 그리고 재무 전문가가 퇴직 후에 재정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그 퇴직이라는 게 마치 특공작전을 하듯이 갑자기 공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퇴직이 이렇게 공포되기 전에는 회사 근로조건들 예를 들어서 학자금이 줄면서 일부러 이제 회사에서 유포를 시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도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질 것이다. 막 이런 소문들이 쭉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퇴직을 결정을 할 때 막상 그 시간은 정말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교육을 참여도 해봤지만 실제로 제가 당사자일 거라 내가 퇴직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저 같은 경우는 3억 5천을 받았는데요. 2014년도에 많은 건가요? 그때는 엄청 큰 돈이었었는데 지금 요새 집값이 엄청 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집이 1억, 2억 오르고 그런 거 보면 실제로 그게 큰 돈은 아니었구나. 좀 죄송한 말씀에 그런 생각이 요새는 들고요. 그때는 근데 엄청나게 큰 돈 맞았습니다. 그 법정 퇴직금이 1억이었고 나머지 2억 5천이 회사에서 이제 추가로 준 돈이었죠. 그래서 총 3억 5천 정도 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직 선배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 퇴직금을 야금야금 빼먹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제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그 마천동 쪽에 그 2층짜리 아주 한 50년 정도 된 주택을 하나 사서 이렇게 묻어두자 해서 이렇게 샀죠. 이제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한 2층 가옥이었는데 4가구 정도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가구당 뭐 3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총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치는데 막 한밤중에 전화가 와서 물이 안 나와 화장실이 막혔어요 부터 시작해서 정말 온갖 민원을 다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세입자분께서 저녁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처음에는 뭐 형광등이 나갔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아 그러세요 그럼 내일 제가 전기기사 보낼게요 했는데 전화를 안 끊으시고 본인이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던가 그런 이야기를 한 30분을 하고 계시는데 끊을 수도 없고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입자한테 전화만 오면 막 심장이 쿵당쿵당 뛰는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못할 짓이구나. 그래서 그걸 1,000만 원 주고 집수를 해서 1년 후에 팔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한 1,000만 원이 이렇게 이익이 생겼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퇴직을 고민할 즈음에 과거에 이제 알던 회사의 부사장님이 마침 그 몇 해 전에
회사를 차리셨는데 KT 퇴직한다는 이제 신문 기사나 퇴직 공고가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셨는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KT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줄 테니 우리 회사에서 와서 일을 해주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하셨고 이제 그 제안에 설깃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믿음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가자마자 구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서 간다는 게, 그래서 그 회사로 옮겼죠. 근데 실제로 그 약속받은 월급은 한 2달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재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던 월급을 받아가면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을 주면 사장님하고 저는 월급을 뭐 100만 원 가져가고 못 가져가거나 그런 상황이 쭉쭉쭉쭉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나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 나가서 내가 알바라도 해서 먹고 살겠어. 대신에 급여는 사대보험 정도만 해결을 해주세요. 회사에 기여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케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죠. 그리고 나서 처음 시작했던 일들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분야 통신 서비스 쪽에 NCS가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 NCS 개발자로 참여를 했었고요. 회의 참석하면 20만 원, 15만 원, 뭐 이렇게 회의 수당 없지 않습니까? 그걸 모으니까 또 그게 큰 제법, 그러니까 생계에 정말 도움을 줬었고요. 그리고 그 일의 연속으로 이제 정부에서 NCS를 개발해 놓고 그 NCS를 학원, 학교, 기업에 확산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 사업이 또 벌어졌었고요. 그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또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들이 생계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퇴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직장에서 나오는 돈은 사대보험 정도만 해결되는 수준이었고, 그 하나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는 온전히 생계가 해결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잡을 가지고 거기서 200, 200, 200 아니면 100, 100, 100 해야지 과거에 KT 다닐 때 받았던 월급의 한 70% 수준이라도 집에 갖다 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NCS 개발 사업 외에 외부에서 강의가 들어오면, 제가 뭐 강의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이제 과거 아시던 분들이 혹시 이런 분야 강의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제가 그 강의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물론이죠. 제가 그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러고 가서 교보문고 가가지고 그 분야 책을 한 10권 사서 한 일주일 걸려갖고 읽고 파워포인트 100장으로 정리를 하고 강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강의라기보다는 지식 소매상이랄까요? 어떤 쉽게 전달하는. 근데 가끔 또 그 인생에서 얻은 교훈이랄지 이런 내 철학들이 스며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전문 강사는 아니었고, 뭐 8만 원에서 15만 원, 뭐 심지어는 대학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짜지 않습니까? 한 3만 원, 4만 원 이런 강의도 받았었고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게 수입의 한 축이었고요. 다른 건 이제 제가 다른 주머니는 KT 다닐 때 그 조달청 경쟁 입찰 PT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23번을 해서 22번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KT 내 기네스북이 있었다면 아마 제가 1등일 것 같은데, 그때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처음에는 막 너무 긴장을 했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도 이제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 평가위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NCS 사업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이 기술사고 연구소에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교수님들이고 대학의 강사들이고, 그분들이
어떤 입찰 평가 제안서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100명, 150명 그분들께 여쭤봤어요. 평가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세요? 제가 발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궁금하니까 물어봤는데 그분들의 평가 기준이랄지 대답이 정말 99%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겼던 게 운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맞춰서 다행히 거기에 맞춰서 발표를 했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뭔가 어떤 세상 비밀을 본 듯한 느낌, 그리고 이걸 좀 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업체에서 입찰 제안서 쓰는 것들을 수주해서 제안서를 써준다기보다는 그래픽 디자이너를 채용해서 이쁘게 만들어주고, 다만 그런 업체는 많으니 내가 하는 일의 어떤 그 차별화 요소는 발표 자료나 제안서를 어떻게 쓰는지 내가 코칭을 해줄게. 돈은 똑같이 받고, 이런 컨셉이었어요. 잘 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더군요. 다른 그래픽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은 제안서나 발표 자료를 만들어주고 그냥 잊어요. 용은 없이 그냥 이쁘게 만들고 납품하고 다른 일로 옮겨가는데, 저는 제가 코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 건이 떨어졌는데 마치 내가 떨어진 것처럼 가슴 아프고 그냥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코칭을 해주기 위해서는 제안서 작성 과정과 그분들이 회의하는 걸 거의 참석을 해요. 그리고 이 솔루션의 장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지 발표 자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은 똑같이 받으면서 너무 거기에 대비해서 투입되는 내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건 또 접었죠.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 공사, 랜 공사, 감독이 아니라 인부였어요. 군복 바지 입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특별한 제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0대 살다 보면 사람 참 속에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일단 50대쯤 되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의 갈등 문제, 남편하고의 갈등 문제, 시부모님하고의 갈등 문제,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 친구 사이의 갈등, 속 터지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얘기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또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마구마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누르시면 양식이 있거든요.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